여기 있네. 이거 네 거지? 이제 쉽게 유통이 되고 각종 불법 마약류나 뭐 모든 양들을 다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보신 대로 대한민국에도 마약이 전방위적으로 퍼지면서 마약과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네, 앞으로는 음식 이름 앞에 흔히 붙던 마약이라는 말도 금지될 전망인데요. 산업부 윤재민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뭐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뭐 이런 게 뭐 맛있는 음식 앞에 붙이는 뭐 일종의 뭐 고유명사 같았는데 뭐 이런 게 없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약 김밥과 마약 떡볶이가 대표적이죠.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된다. 또 중독될 만큼 맛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마약이란 말을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엔 웬만한 음식 앞엔 마약이라는 말이 다 붙었습니다. 우선 마약 옥수수와 핫도그가 있고요. 마약 짬뽕과 칼국수, 김치에서 뼈해장국까지 이젠 마약이 붙지 않은 음식 이름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마약이란 말을 못 쓰게 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월에 발의됐는데요. 네. 현행법의 제8조 8항을 보면 식품 광고를 할 때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유해약물 혹은 유해 물건과 관련된 표현 사용도 추가로 금지한다는 게 개정안 내용입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최대 6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자,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제 마약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기대가 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들의 나이대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의 비중과 숫자가 지난 5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단어 속에서 마약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경각심이 무뎌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밥과 떡볶이 등의 표현에서라도 마약과 거리 두기를 하자는 게 이 법률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예. 네, 그런데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규제에 나선 경우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마약을 금지 검색어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동안 이들 사이트에서 마약을 검색하면 마약 베개나 마약 매트리스 같은 제품들이 수만 개씩 노출이 되곤 했었는데 네. 현재는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도록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계속해서 이제 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던 업주들로서는 갑자기 떼라고 그러면 조금 황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업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좀 황당하다는 반응도 실제로 있었고요. 예. 10여 년 전에 마약김밥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곳이 서울 광장시장입니다. 제가 어제 그곳 김밥거리 상인들에게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예. 상인들 대부분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아쉽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미지가 이게 관광지에는 마약김밥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 그거 갖고 쳐다보는지 모르고 사람마다 길에서 어떤 지 모르지 우리 보고는 바꿀 수 있지가 안 좋잖아 그 마약이라는 게 원래 꼬마김밥이나 누리김밥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에 고물가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바꾸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런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들 입에 익숙해진 상호명을 바꾼다는 건 상인들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약이라고 붙인 거지 이 집에서 마약이라고 붙인 게 아니에요. 네, 손님들 입장에서 직접 맛있다고 붙여준 이름인데 이 이름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된 거고요. 근데 마치 이게 상인들 책임인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게 상인들의 의견입니다. 네. 또 마약이란 이름이 김밥이나 떡볶이 등 분식류에 주로 붙는데 이를 판매하는 건 영세 상인들입니다. 영세 상인들에게 간판과 메뉴판을 바꾸는 비용 부담도 실제로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예, 뭐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뭐 이런 생각까지 들긴 하는데 자,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으로부터 청정국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유명인부터 일반인까지 마약 관련된 사건 사고 소식이 유난히 많다고 느껴졌는데 실제로도 네. 그랬습니다. 예. 검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붙잡힌 마약 사범만 1,575명입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9%나 증가한 건데
이대로 간다면 역대 최다 인원을 올해 새로 기록할 전망입니다. 수사기관들이 압수한 마약 물량도 5년 사이에 8배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국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 등의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 식약처가 검출된 마약 잔여물을 기준으로 역산을 해본 결과 우리 국민 1,300명 중 1명이 매일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하면은 사실 마약 청정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약 청정국이란 이름도 옛말이 된 것 같은데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그래서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대검찰청은 예.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발족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대규모 마약류 및 밀수 출입,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이나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마약류 유통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마약 전담 검사가 사건을 도맡아 처리해 밀수와 유통, 투약 과정까지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뭐 이런 일을 계기로 뭐 음식 이름도 이제 보다 건전하게 바뀌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